실질적인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자산관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정통 파이낸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식이나 통념이나 기존 지식으로는 이해 불가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정신차리가 이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애플의 쿡 여러분들 CEO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자사주 같은 거 매입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서 이런 보관해라. 그럼 애플 주가가 2배 3배 뛸 거다. 그게 정통 재무이론에 통하지가 않거든요.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행정부 보고 지금 선점해라 비트코인을. 그럼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나도 처음에 저 양반이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무관리학이란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노후를 여러분들 대비해 가지고 채권 40% 주식 60% 이게 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자산관리가 뒤엎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난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릭 엘드만이라는 분이 쓰신 이 내용이 저도 조금 여러분 놀랐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분들 이 자산관리 업체의 아주 총명한 대표가 릭 엘드만이 정통 자산관리학은 다 죽었으니까 시장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하고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이 커지니까 디지털 자산의 노후 자금의 일부를 배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서 당신이 암호화폐에 전혀 투자를 안 하면은 자산을 배분 안 하면은 그거는 참 잘못하는 거고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은 10% 정도 당신 자산을 할당하고 그다음에 조금 자기가 좀 그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25% 하고 본인이 리스크를 좀 담당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40%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인 거죠. 여러분 큰 변화가 휘몰아치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회사의 최초의 비트코인 보유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애플 쿡 보고 CEO 보고 자사주 같은 거 매입하지 말고 비트코인 좀 사라. 그럼 주가가 다 보존된다. 처음에는 미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여러분들 CEO가 이 업계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최고 40%가 여러분들 당신 노후 자금을 비트코인에 배분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인이 특별히 좋아하는 캐시 우드
CEO가 이끌고 있는 아크 테크놀로지 인베스먼트의 보고서지 않습니까? 어제 소개했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트코인 투자가 평균 매년 53% 성장할 것 같다. 앞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이 잘 나가면 매년 72% 성장한다. 잘 못 나가면 32% 성장한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이 대략 15조 달러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이 지금 12만 2천 불 정도에서 72만 불 정도가 될 것 같다. 잘 나가면은 비트코인 여름 시가총액이 31조 달러 시장이 되고 개당 150만 달러가 될 것 같다. 영 여러분들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시장이 6조 달러가 되고 개당 30만 불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통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재무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금 적금 들어야지. 주식 사고 이러면 채권 사야지. 코스피 200 여러분들 펀드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천점절은 뭡니까? 여기에 보라색 기관들이 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인스티튜셔널 인베스먼트 기관들이 사가지고 기관들이 얼마나 사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관들이 공급은 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수급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산이 평균 53% 이러면 성장합니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의 연평균 성장률이 25% 정도인데 앞으로 5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황제주인 비트코인 이런들 평균 1년 성장률이 53%다 이야기죠. 미래이니까 뭐 시나리오죠. 32%, 53%, 72%.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놓치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소니 폼플리아노라는 사람이 CNBC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미국의 투자자들 분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흘려보내신 분 계실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All you have to do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is go out 직장에 가셔서 work hard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버시고 spend less than you make 당신이 여러분 버는 것보다 조금 덜 지출하시고 and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put the extra saving 남은 돈을 into 전부 다 비트코인에 꼬라박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CNBC에 나가서 이러면 그냥 그대로 떠드는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이. CNBC에 이러면 나갈 정도면 굉장히 명성이 있는 거죠. 재테크가 이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돈 남으시면은 남은 거 전부 다 뭡니까? 비트코인 사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Put extra saving into Bitcoin and then allow Bitcoin to benefit from what we know is going to happen. 비트코인 이름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돈 계속 법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기업 분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I don't have to go to
do all that이니까 그런 종류의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뭔가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부 투자자 앞서가는 투자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I can simply just go 그냥 돈 생기면은 buy something like bitcoin 비트코인 같은 걸 그냥 계속 사는 거 예? 그거가 가장 좋은 재테크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폭포 같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 성장률에 비하면은 그 어떤 실물 주식들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go back to S&P 500의 2020년까지를 되돌아가신다면은 예. 비트코인 가격이 성장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분들 수익률을 조사해 보면 전부가 다 마이너스다 이야기죠. 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수익률이 모든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날이 올 거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미국의 일부 여러분들 앞서가는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 분석하고 마음 조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일하고 봉급 받아서 아껴 쓰고 돈 남으면은 예,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은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서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블랙록이 만든 IBIT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 정신 나간 이야기를 또 누가 했습니까? 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에 ETF에 상장되는 알트코인으로 상장되는 라이트코인의 창업자 MIT 출신의 중국계의 찰리 리입니다. 찰리 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Just buy BTC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예, don't do anything에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 주가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예, 거의 천재급 인물들인 겁니다. 두 사람의 백그라운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분하고 여러분들 예, 이분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정통 파이낸스 이론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정통 파이낸스 이론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을 사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시고 아무것도 팔지 말고 예? 사업 같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사기 같은 거 예,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은행들이나 대형 금융기관들이 바싹 지금 얼은 상태입니다. 전부 다 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웰스파고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이 사람들이 야, 그동안 예, 예대 마진도 좋았고 송금 수수료 짭짭했는데 전부가 다 허물어지게 생긴 겁니다. 왜? 비트코인 때문에.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가치 보존 수단만 되는 줄 알았는데 결제 수단으로 탁월하니까 예, 처음에는 다 거부하다가 에이 사기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야기 입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약진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지? 우리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세상의 모든 사업 모델은 기술 때문에 여러분들 흥하고 망하지 않습니까? 거래 비용이 없는 화폐가 등장한 겁니다. 거래 비용이. 송금 비용이 필요가 없는. 예.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림입니다.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이런 그림을 그린 거 보면은. 결국은 오르니까 위험 자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송금 수수료 내야 되지 돈 외국에 보내면 한 3, 4일 걸리지 스위프트 시스템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게 맥이 연결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베이스드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지수적 성장, 영어 표현으로 엑스포넨셜 여러분들 글로스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렇게 성장하는 산술적 성장입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산술적 성장하는 겁니다. 좀 급하게 이런 성장하게 되면 조금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겠죠. 그런 엑스포넨셜 글로스 지수적 성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장률 한번 보실랍니까? 이 성장률 보시기 바랍니다. SMH가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 가장 유명한 펀드입니다. 1위 펀드. XLK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펀드입니다. QQQ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SCH가 미국의 S&P 500의 절반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다 훌륭한 펀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한 펀드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SMH, XLK, QQQ, SH는 전부 다 산술적 성장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지수적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률의 격차가 벌어지는데도 지금도 뭡니까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2030년 이후에도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급이 제한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그래프 한번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 어디서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 그렇게 무리가 아닌 겁니다. 1년 3년 5년 10년 예? 그러니까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 아크 인베스트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 조사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겁니다. 53% 성장하는 것이 평균 53% 성장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어쩌면 72%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반복되지만 강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고정관념에 이런 갇혀 있으면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인 겁니다. 나도 처음에 이런 혼란스러웠으니까 정통자산관리학 정통재무관리학 쿡이 애플이 갖고 있는 이런 수조 달러 가운데 일부를 흘러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야겠다 그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차이입니다. 이거 그냥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한 겁니다. 엑스포넨셜 글로스하고 여러분들 산술적 성장 영어로 어리스메틱 글로스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이런 성장 포물선 성장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이런 자산이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론이라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성인 남자나 여자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미쳤다. 세상에 자산군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펀드가 SMH입니다. SMH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 이런 SMH 25%에 30% 정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한 30% 이렇게 넘을 겁니다. AI 하는 동안 10년 정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에 이런 캡처해 가지고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게 이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이름 구매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만 불 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시름들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캐시 우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도 아주 또박또박하게 세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하는 캐시 우드가 캐시 우드 이름들 아크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한국인 특별히 좋아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관들이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2030년 우리 예측은 15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2024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허락한 이후부터 기관들이 이제 슬슬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금을 제외하고 200조 달러인데 그중에 100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인터뷰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합니까? 에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들이 여러분 한 개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0.1개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여러분 포춘, 어마어마한 여러분 행운을 누릴 겁니다. 이 천재지 않습니까? 천재. 이 사람 누굽니까? 엘살바도르의 여러분들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법정화폐로 선택할 때 거래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라이트닝 결제 시스템 기초자산 여러분들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천재적인 여러분들 젊은 사업가죠. 잭 말러. 여러분 아세요? 비트코인 사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리스크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상은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로 to have not to have가 아니고 to have bitcoin not to have bitcoin으로 나눠질 겁니다. (0.1) 비트코인이면 한 18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아껴 쓰면 몇 년 동안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한 거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느끼는 것은 이게 노후에는 반드시 주식 60% 채권 40% 6040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아니 5년 안에 잘하면 10배를 벌 수가 있는데 왜 6040을 배분해야 되냐 이런 거죠. 애플의 여러분들 쿡 CEO가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말이지 사업하는 회사가 어떻게 내부 유보금을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마이클 셀리가 훨씬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당신들이 사업에서 돈도 벌지만 비트코인 사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데 미국 정부가 빨리 선점해라. 그럼 다른 나라에 다 살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 미국이 갑자기 동방성에 앉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을 여러분 대표하는 패밀리 자산관리 운용회사의 여러분들 CEO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주식 60% 채권 40%는 이미 죽은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산 가운데 평균 25%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분은 40%까지 여러분 자산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큰 위험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구조적으로 희소성이 있잖아요. 더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관들은 계속 수요가 여러분들 폭증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델리티에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부서에서 나온 비트코인 전망 자료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스토어 오브 밸류를 강조하고 기간 채택이 증가하고 장기 보유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 안 팔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에 퇴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트코인을 갖게 되시면은 이거를 그냥 영원히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장에서 대출해가 자기 지갑으로 그냥 콜드 월렛 같은 데 이런 지갑에 보관해 버리는 겁니다. 안 파는 겁니다. 그럼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연기금 자산운용사 대학들은 계속 자기 자산 가운데 일부를 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언급 안 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페이팔 전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결제 수단으로 탁월합니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그게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양반은 이런 페이팔 CEO를 했으니까 결제 시스템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장기 보유가 늘어나 가지고 시장에 이런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피델리티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공급의 42%가 2032년까지 일리퀴드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장기 보유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공급 감소에 기여하고 이것은 가격 상승 악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7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매일 566 비트코인씩 증가하고 신규 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장기 보유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장기 보유자가. 그리고 상장 기업의 보유가 90만 개에 달하고 2분기 구매가 35%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보고서에 따르는 겁니다. 비트코인 일리퀴드 서프라이, 리퀴드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유동화 이런 뜻이니까 일리퀴드 서프라이인 것이 장기 보유로 시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겁니다. A new year for investor니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시장에 매물로 안 내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델리티에서 나온 피델리티가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 보고서의 핵심은 비트코인 시장이 풍부함의 시대에서 희소성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고 비유동성 일리퀴드 서프라이 증가 추세가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기 보유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소개한 것처럼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담는 콜드 월렛에 상품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백업하는 장치도 돼 있고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 2100만 개 가운데 95%가 곧 시장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자가 증가하고 상장기업이 수요 증가로 인해 실제로 거래 가능한 유동성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유한한 상태에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변동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가격뿐입니다. 비유동성 공급 증가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악력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이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좀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 보유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기업 보유가 증가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런 내부 유보자금 같은 것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이런 보존하는 겁니다. 기업이 이런 83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상장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97%를 차지하고 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소기업이나 보통 대기업들이 계속 여러분들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자금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시장에 뛰어들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일회성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배분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관리하기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뒤엎어진 겁니다. 쿡이 여러분들 내부 유보자금 가운데 일부를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못할 겁니다. 본인이. 장기 보유자와 기업 보유량을 합치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추세가 거래하는 추세보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피델리티 보고서가 또 지적하지 않은 게 뭡니까? 기관들, 연금, 기금, 국부펀드, 대학 이런 데서 여러분들 수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여러분들 아주 보수적인 룩셈부르크 국부펀드에서 1%를 산 겁니다. 비트코인의 1%를. 자기 자산 가운데 1%를 비트코인으로 채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2025년 말까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28%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아주 다급한 사람이 아니면 안 팔 것 같아요. 2032년까지는 이 비율이 42%에 달할 것 같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팔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 심화 현상은 곧 비트코인의 시장 유동성을 낮추고 수요가 계속 유입될 경우 가격은 상승치는 강력한 압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기관과 기업의 장기적인 금고로 이동하고 있고 이것은 향후 몇 년간 비트코인 가격에 구조적인 희소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개인이 팔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대단히 이런 중요한 보고서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상장 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추세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급속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추세를 여러분 우리가 안 놓쳐야 되는 거죠. 이런 추세가. 특히 2024년 4분기부터 급속히 늘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기업 재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유동 물량입니다. 이게 일리퀴드 스프라이. 그냥 시장에 퇴출돼 버린 겁니다. 장기 보유로 그냥 간 겁니다. 이게 급속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간단하지만 엄청난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죠. 이게 이러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에 퇴장을 하는 겁니다. 콜드 월렛을 이용해 이러면 그냥 보관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에 퇴장하는 유통하지 않는 물량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2024년하고 이런데 이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지? 예. 이거는 개수고 이거는 뭐죠? 퇴장하는 그런 비트코인 이런 물량이고 회사들은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치 보존용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비유동성 공급은 시장에 쉽게 거래되지 않고 주로 장기 보유자와 기업 재무부서가 저장해 두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낮은 비트코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급속히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010년만 하더라도 채굴이 많이 남아 있었죠. 지금은 채굴이 거의 없습니다. 85% 채굴이 남아 있었는데 5%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수백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해안이 있는 거죠. 지금 85%가 5%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유통물량 비율 보시기 바랍니다. 리퀴드 스프라이 15%, 68%, 73%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67%. 뭐가 늘어납니까? 예, 시장에 퇴장해 가지고 비유동성 공급이 여러분들 이렇게 14%, 28%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는 거의 유동 안 하겠죠.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고급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자산인 거죠. 부자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4050의 젊은 고액 자산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기 보유자와 상장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경제 주체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풍부함에서 희소성의 시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고정된 공급량과 반감기로 인한 발행량 감소나 근본적인 희소성과 결합되어 신고점을 계속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상승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아니겠죠. 공급이 안 될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오늘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 모양입니다. 리브라는 데가.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개인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65.9%, 기업들이 6.2%, 그다음 블랙록의 ETF 같은 게 7.8%, 정부가 2.5%. 그러니까 아직은 기간은 없는 겁니다. 거의 기간은. 기간은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물량이 기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팔도록 내놔야 되니까. 그지? 여기 보시죠. 기업들이 개인들이 주도했던 16년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따라잡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지? 기업들이 여러분들 시동을 걸기 시작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회사네요. 대형화해 나가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렇게 이 리브라는 업체가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고객들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왜 여러분들 여기를 소개하는가 하니까 이 회사가 제공한 여러분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기업들의 비트코인 홀딩 보유양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통산업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여러분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202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전통적인 기업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비트코인 보유 회사가 보유 물량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런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급증. 재무제표에 더해진 비트코인. 여러분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점점 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내부 유보자금을 저거를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겠죠. 이런들 그래프가 상당히 시사적입니다. 수요 급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죠.
비즈니스 오너가 비트코인에 그들의 이익에 22%를 투자하는 겁니다. 22%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정부에다 요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트코인 살 수 있게 해달라. 항상 느린 겁니다. 미국이 가장 앞서가니까 이 보고서가 여러분들 2025년에 8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미 미국의 이런 상장 회사들의 이익의 22%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겁니다. 기업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이익 중 평균 22%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기업의 공식적인 재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관리학 자체가 이런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자산 관리학 자체가 뒤에 엎어지는 겁니다.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을 분석하고 정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현금성 자산의 구매력 보존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가치도 저장하고 시세 차익도 노리고. 22%라는 비율은 일시적인 투자라기보다도 장기적인 재무정책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비유동성 공급 정량에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퇴출하는 그런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이런 자산관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자산 가운데 10% 25% 공적으로 40%까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포함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전통적인 이론에 미뤄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너도 나도 낯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오르고 뭐 만불이 올랐다 만불이 내렸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만불 비싸게 샀다.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뭐 때도 없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주는 항상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오를 거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면 좀 어떻습니까? 싸면 좀 어떠냐고요. 다 그게 그건데. 너도 나도 이러면 나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코인피디아라는 데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개인은 여전히 2025년 비트코인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기관과 ETF 그리고 기업의 재무부스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월렛 개인이 그냥 보관해버리는 겁니다. 거래하지 않고 중간 규모 투자자의 증가 그다음 각 국가의 비축금 등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요처가 계속 늘어나고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현재 유통 물량의 65.9%는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6.2% 정부가 1.5% ETF 및 펀드가 이런 7.8%밖에 안 되는데 계속 급증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수십억씩 이런 자본이 투입되니까 데이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요 보유자임은 명확하지만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 그 내용인 거죠.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안 오르겠습니까? 거래소와 기업이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분은 기업의 채택이 심각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아니고 기업들이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내부 유보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 변환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회사처럼 기업 그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비트코인 보유 회사로 탈바꿈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정부도 이제 비축하는 겁니다. 와이오밍의 여러분들 루미나스 의원 같은 경우 100만 개 사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이 사기 시작하면 다른 데가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간 규모 보유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유망하게 보는 겁니다.
100BTC에서 1000BTC를 보유한 지갑의 코인 총량이 지난 1년간 390만 BTC에 470만 BTC로 증가했습니다. 뭔고 하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훈련한 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소규모 기관, 펀드 그리고 고액 자산가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부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들 부를 유지하는데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문제는 저는 관심이 없고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지금 여러분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자산이지만 기관 투자자와 기업의 재무부서, ETF, 정부가 판도를 재편하면서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최신 정보입니다. 이틀 전에 2025년 후반 15만 달러 정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센트럴의 크립토 뉴스 2025년 10월에 12월 기간 자금 유입으로 안정적 상승이 예상되고 비트와이즈에서는 2035년 130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28.3%, 변동성이 크죠. 32.9%. 트레이딩 뷰는 2일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2025년 말에 15만 불을 예청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15만 불 정도가 될 것 같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액 자산가나 이런 사람들은 인플레의 방어 수단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떻든 뭐 한 시장 전략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다 수요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당일날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로 순유입액이 11억 9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입니다.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 ETF의 자금 유입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유럽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보수적인 스위스 국립은행이 비트코인을 이런 보유하고 있는 MSTR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보도를 해드렸죠. 더 놀라운 것은 룩셈부르크, 아주 여러분 알찬 나라죠. 룩셈부르크의 국부펀드에서 이런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룩셈부르크의 국부펀드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1%를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MSTR 같은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마 블랙록을 선택하겠죠. 룩셈부르크의 세대간 국부펀드 FSIL 총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전부가 다 1%에서 시작해가 여러분들 늘려갈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에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선된 비트코인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 뭐 튤립이나 네덜란드 튤립 투기처럼 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미래 일이니까 제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상상은 자유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를 가져올 거라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튤립처럼 다단계처럼 그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인 질슬로우스가 2026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자리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로존 국가 가운데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첫 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15%까지 할당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외에 대체 투자니까 뭐 금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예. 이 여러분 룩셈부르크 국부펀드의 결정은 앞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MSTR이라는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회사에 직접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이제 배운 건데 이렇게 정보를 굉장히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정보는 아주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결정적인 정보죠. 이제 이게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유럽의 대부분 연금 기금 이런 데서 1% 정도를 포함을 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수요가 되겠죠. 어떤 데는 지금 직접 투자를 하지만 ETF를 많이 살 것 같아요.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confirm to buy more 비트코인.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세금을 써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범죄 수익 압수한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5년 10월 8일 공개화된 건 아니고 X에 따르게 되면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캇이 참석한 사적 만찬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베센트는 미국이 현재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주로 법 집행기관의 압수 물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 없고 계속 축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전폭적으로 아마 암호화폐를 활성화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악하도록. 빅히트를 친 상품이 1952년에 출생자인 레리 핑크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사장이 대박을 친 겁니다. 3,300억 정도 여러분들 운용수수를 벌게 됐으니까 앞으로 3조 뭐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12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가 역사상 ETF 상장 지수펀드 역사에서 가장 더 패스티스트 ETF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겁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2024년 1월 달에 ETF가 나왔는데 별 관심 없고 그때만 전부 다 선거만 했으니까. 돈이 이러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러면 몇 개를 샀는가 하니까 4억 2,600만 원치 이런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시장에서. 돈이 워낙 여러분들 IBIT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자동적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시장 가격으로. 4억 2,600만 달러를 여러분들 사고 거의 매일 삽니다. 매일 비트코인을. 총 유입액이 여러분들 986억 달러 정도 월 평균 29억 8억 달러 월 평균 4조 정도의 자금이 비트코인 매입 자금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월 평균 11.5% 계속 성장하는 거죠. 돈이. 누적 순유입액은 626억 달러 현재 시가총액은 986억 달러
천억 달러의 가장 빨리 이름 성장한 ETF가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이 출시한 IBIT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에릭 발추너스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한 주입니까? 한 주 동안 자본 유입액이죠. 자본이 유입된 겁니다. 한 주 위크 인플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뭐 비트코인 열풍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S&P 500 전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VOO, IVV, SPY 이런 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돈이 빠지죠. 여기에. 이게 돈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SPI와 함께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수료가 비싸니까. 이게 이런 거의 인기도 순수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1년 조금 더 된 IBIT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유입된 겁니다. 대단하죠. 펀드 규모에 비해 가지고 유입액 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펀드 규모가 이런 990억 불밖에 안 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27억 불. 한 주에 27억 불이 들어왔네요. 물론 톱은 시장 일반을 지향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돈이 많이 들어온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히트 작품인 거죠. 이 포브스에서 나온 재료는 전설적인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드 존슨이 비트코인이 급등함에 따라 거대한 가격 폭등이 올 것이고 투자자들이 포모 광란을 대비해야 된다. 그냥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냥 쫓아가며 사는 겁니다. 그런 현재의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금 기술주 조합에 베팅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투기적 광란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 한계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힐 겁니다. 투기적 광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개를 가지는 것. 자,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작품인데 참 마이클 세일러가 말을 참 잘하네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혹시 비트코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은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팍스뉴스에 나가가지고 한 5분에 걸쳐가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교양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은 재산권과 자유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비트코인은 회사와 CEO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지구촌의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재산권과 자유를 제공하는 기술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명한 기술 가운데 가장 쿨한 기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1,000를 절약했을 때 이것을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개인이 쉽게 이렇게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은행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는 골드, 금의 모델의 시작에 금의 모든 결함, 채굴 불가능, 도난 위험, 압류 위험을 제거하고 내구성과 무결성을 위해서 이 상품을 설계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여러분들 결제의 유용성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경제사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긴 여행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거래 비용을 거의 제로 상태까지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인 효율성 및 금융 포용성을 제공합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나라의 국민들은 송금 때 수수료로 10%를 잃어버립니다. 현지 화폐로 보관할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10에서 20% 가치를 잃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손실을 막아주고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송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다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송금이나 결제 유용성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페이팔 전 CEO의 판단인 겁니다. 글로벌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 비트코인은 현재 약 1억 5천만 명이 보유하고 있고 매주 200만 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유된 통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가장 성공적이고 지배적인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한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기술입니다. 투자자들한테 매력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지만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테슬라든 간에 모두 다 산술적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연평균 20%, 연평균 17%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여러분 뭡니까? 엑스포넨셜 글로스, 지수적 성장하는 거,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50%, 60%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루는 것은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뛰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다룰 수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가 입장에서 대단히 뛰어난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을 넘어서 지배적인 암호화폐 자산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력하고 보안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비트코인은 2010만 개란 100만 개라는 명확한 공급 한계가 있고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저장하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해 준 궁극적인 장기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워낙 여러분들 좋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원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셔도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술이자 완벽한 재산권 해답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삶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술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1억 5천만 명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이고 자산이지만 매주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와 유로를 제외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유된 화폐성 자산입니다. 모든 징후들이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제 생각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달러에 대한 위협이 아닐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어날 일을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되고 수십억 개의 모바일 기기에 작동할 것이란 점입니다. 통화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화폐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두 가지 재산과 자유를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원칙은 80억 명에게 재산과 자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토시는 분산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작동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2100만 개의 가상 코인을 사이버 공간을 개방적인 화폐 네트워크로 운영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여러분이 100달러를 저축하고 싶고 그것을 회사 CEO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한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저는 제 손에 든 100달러를 원하는 만큼 쉽게 10억 달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행이 없고 월스트리트에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척들이 엘살바도르로 돈을 송금할 때 그들은 송금업체를 통해 돈의 10%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단 돈을 받으면 현지 통화로 보관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의 10에서 20%를 또 잃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이 당신의 저축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보관하게 해주고 동시에 당신이 그 가치를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누구에게든 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상품인 거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깨달은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송금 비용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국민들은 돈을 잃는 대신에 가치가 오르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을 제쳐두고 비트코인은 지배적인 암호화폐 자산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하게 설계됐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기능성이나 성능에 집중합니다. 비트코인은 내구성과 무결성 보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리가 알트코인의 여러분들 비교적 성공한 라이트코닝을 여러분들 만든 사람이지만 비트코인 사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찰리 리가. 사토시는 금의 모델을 시작해서 모든 결함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금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채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장식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것을 상환하거나 단기 대출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걸 훔치거나 압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나은 자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궁극적인 장기 가치 저장 수단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치의 전부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회자가 묻습니다. 정부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마이클 세일러 매일 방송하면서 이렇게 천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행복한 겁니다. 시시한 사람들 말고 이 천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천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구나.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면 0.1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축적하실 수 있도록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MSTR 같은 여러분들 이런 회사 주식을 정권회사를 통해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잘 알아보시고 궁금하시면 어제나 그제 아마 방송을 한번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코인베이스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투자는 대장주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장주. 반도체를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란 다 좋은 암호화폐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그 분야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재무학도 흔들리는 것 같고 자산관리와 관련된 통념도 다 흔들리는 것 같고 왜? 여러분들 이 상품이 근본을 다 흔들어 버린 겁니다.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새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산 클래스 가운데 여러분들 변동성은 좀 크지만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낳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산 클래스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산 클래스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 클래스 이건 주식입니다. 반도체 대표주자, 기술주 대표주자, 나스닥 100 추종 대표주자, S&P 500 추종 대표주자 전부 다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10년 수익률. 이미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16년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고 재미있으시면은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을 추적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투입하는 것은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확신이 쓰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